지난주 3기 신도시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막차를 타게 된 고향 창릉과 부천 대장 주민들은 대체로 들뜬 모습이었는데요. 인근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미 미분양이 넘치는 데다 집값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반대 집회까지 열리면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에 따른 갈등 상황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고 또 해법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저희 아침 토론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가 가능한데요. 오늘 주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샵 3698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나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두 분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한 교수님께서는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의 긍정적인 측면이 좀 크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고요. 또 최 교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더 크다라는 부분을 제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맞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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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두 분 입장 일단 이유를 찬성과 먼저 반대로 좀 간단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가 그동안 이제 부동산 대책을 여러 개 던지면서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부에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팩트 자체는 사실 내용만 보면 뭐 거의 뭐 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뭐 한 80%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양과 임대 물량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이 없다라는 게 좀 빠졌는데 그 네. 외 나머지는 입지도 뛰어나고요. 또 교통망에 대한 것도 이미 뭐 그 자리에서 발표하면서 그 광역교통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MOU까지 맺고 네. 교통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기 신도시처럼 교통 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좀 고생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좀 믿음이 가는 어떤 형태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 물량도 뭐 적정하고 그리고 뭐 서울 접근성도 아주 뛰어나니까 제가 볼 때는 서울의 주택 자가 보유율이 한 50%가 안 되는데 네네. 너무 가깝다 보니까 서울의 인구의 어떤 그 분산 정책에도 도움이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거의 긍정적인 걸로 봐야 되고요.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기 신도시가 발표할 때 같이 교통대책을 이거에 맞춰 형평성을 맞췄어야 되는데 너무 좀 편애하는 듯한 네.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뭐 일부 신도시 주민들이 좀 반발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역시 좀 우려가 크다라는 입장이시니까 그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원래 이 정부의 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제 공급 대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주택에서 이제 서울 집값의 어떤 수요 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주된 목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안정화되어 있는 그 1기 신도시라든가 2기 신도시의 집값을 과도하게 이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역대 정부가 집값의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마다 뭐 그린벨트를 수용을 해서 공급을 이제 계속 한다라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이제 루틴하고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실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기존 매물도 많은데 얼마나 가까이 팔리나 이게 바로 일산 파주 쪽에서의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까지 열렸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파주 운정 쪽 전화 연결해서 실제 현상과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연합회 이승철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회장님. 그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이후에 파주 운정 부동산에도 벌써부터 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정부가 이번에 기습적으로 이제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해서요. 저희 운정 신도시 주민들 입장을 일단 운정 신도시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 상황이고요. 현재 많은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 이 미래를 위해서 여기를 떠나야 하는지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탄식하고 있어요. 또 네. 저희가 앞으로 4만 세대 운정 신도시 3지구 분양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분양이 제대로 이뤄질까?
또 미분양이 돼서 예전처럼 저희가 할인 분양까지 들어가서 저희 주민들이 또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지 않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또 저희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 접근성이 3기 신도시보다 많이 떨어지고 저희가 또 인프라도 지금 거의 안 돼 있거든요. 네. 광역교통망도 마찬가지로 안 돼 있어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상황에 입지가 더 좋은 3기 신도시를 정부에서 발표해서 저희 주민들은 정말 정부에서 2기 신도시는 버린 카드구나 그렇게 네. 격양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당초 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했던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럼 약속을 어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정부가 처음에 2기 신도시를 이제 처음에 발표할 때는 자족 도시 기능을 갖추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 교통망도 이제 확충해서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게 만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장밋빛 그런 정부의 홍보에 속은 거죠. 우리가 현재 입주하고 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자족 기능, 뭐 기업 유치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또 철도망도 주민들이 계속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GTX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지금 착공식만 개최하고 실착공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3지구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신도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GTX가 하나만 가지고는 운정의 교통을 해소할 수 없고 지하철 3호선이 좀 신속하게 들어와서 주민들의 교통망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사실 정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혹시 네. 이 3기 신도시 취소까지도 혹시 생각하시는 네.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 주민들이 어제 3기 신도시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촛불 집회를 했어요. 네. 일산 신도시하고 같이 연대했고 검단 신도시의 주민들도 같이 연대했는데 저희가 한 1,000명 이상 왔거든요. 경찰 네. 수사는 800명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겁니다.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 2기 신도시를 먼저 좀 제대로 좀 개발하고 뭐 광역교통망 부족한 거 다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을 미리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정책에는 순서가 있어요. 2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으면 2기 신도시를 어느 정도 완성하고 나서 3기 신도시를 하든가 해야지 2기 신도시도 지금 엉망이고 배드타운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 3기 신도시를 한다는 건 2기 신도시를 이제 버린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정부 정책 믿고 이제 분양을 받았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3기 신도시로 2기 신도시를 버리는 거는 저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교통 인프라를 이제 빨리 구축해서 배드타운을 막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입장인데 사실 이제 차례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입주 6년 차인 2기 신도시 중 위례도 좀 기다리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이제 분양을 했어요. 2006년에도 처음에 분양한 게 있고요. 그래서 네. 2009년부터 입주를 해서요. 지금 10년 차입니다. 위례는 지금 6년 차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10년 차고요. 예. 그리고 자꾸 일부에서는 저희가 뭐 집값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뭐 집회하고 그런다고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는 집값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희는 한번 집값이 떨어졌었거든요. 할인 네. 분양까지 네. 들어가서.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 평생 모아서 3억 그렇게 모아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평생 땀 흘려서 모은 돈을 3억 아파트를 대출 끼고 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2억으로 떨어져 보세요. 일반 시민이라면 시장에서 10년 이상 벌어야 할 그 돈이 그냥 재산 가치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는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 떨어진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 늘리고 주거난 해결해야 되고요. 또 뛰는 집값도 잡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서 좀 가까운 신도시를 추가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에 이제 집값을 이제 잡으려고 하면 서울에다가 이제 집을 줘야 되잖아요. 네. 서울의 집값이 문제면 서울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그 다른 곳을 지정해가지고 또 저희 이기 수도권 이제 베드타운 그쪽에 가까운 그쪽에 또 3기 신도시를 정해서 2기 신도시를 사망 선고를 내리냐 그게 주민들이 불만인 거죠. 한 번 배신을 당했었는데 또 배신을 한 번 더 당한 거죠. 지금 뭐 실제로 저희 뭐 시청자분 문자도 끝자리 6045님 문자가 왔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 좀 비슷한 입장이신 것 같아요. 강남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강남의 신도시를 발표해야 된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좀 네. 비슷한 입장인 것 같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 네. 좀 저희 운정신도시라는 네이버 커뮤니티 카페가 있어요. 거기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나서 주민이 애절하게 게시글 올린 게 있어요. 너무 공감이 가서 그 내용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3기 신도시 발표 후 저는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파주 운정신도시는 이제 희망이 없어진 것 같네요. 교통도 불편하고 사회 기반 시설도 취약해서 차차 좋아질 거란 기대감으로 근근히 버티고 살았는데 역시 안 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서울 이북 쪽으로 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포기한 지역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많은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계획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1차 집회를 이제 일산 신도시하고 검단 신도시하고 연대해서 했고요. 네. 2차로는 일산에서 이제 5월 18일 토요일 날 촛불 집회로 항의 집회를 또 하려고 하고요. 3기 신도시를 이제 반대하는 이제 각 아파트 현수막을 설치하고요. 저희 또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 연결해 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 또 문자 네. 메시지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운정신도시 이승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집값이 뛰었는데 왜 경기도 수도권에 물량을 폭탄을 끼얹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끝자리 8611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는 뭐 강남 집값이 뛰었는데 왜 경기도의 물량 폭탄인가? 물론 정부도 고민이 컸겠지만 좀 더 여러 부분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고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또 시각을 표명해 주셨고요. 네. 6045님이 계속해서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4161 문자로 보내주신 분 보면 무주택자로서 3기 신도시가 반가웠다. 그리고 계속 이런 대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또 반기는 문자 메시지도 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지금 샵 3698로 문자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의견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건당 100원의 수수료는 부과된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먼저 최 교수님, 일단은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목소리를 내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파주 교화 운정 이 부분들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주 교화 운정뿐만 아니라 남양주의 뭐 진접이라든가 네. 오남, 평내, 호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남부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네. 간접적으로는 뭐 동탄 2지구라든가 네, 기존의 이신도시. 이 네. 1지구라든가 이런 예. 지역들 또 뭐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비슷한 아마 지금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정부의 이제 이런 부동산 정책이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안정화시키는데 분명히 방점이 있을 것인데 네. 안정화시키는 데서 더 나가서 혹시 국토부가 뭐 주택 가격을 하락을 시켜서 서민의 어떤 구매 가능 능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가깝게 만들다 요거까지도 인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평균값을 가격을 떨어뜨리는 측면이 설령 이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그 평균값을 맞추는 그러니까 하락의 평균값을 맞추는데 특정 지역에만 그 하락에 대한 어떤 큰 파일을 부담을. 네. 더 많이 지우는 것은 예. 이건 상당히 이제 문제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앞서서도 그리고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2기 신도시 입주민들 교통난이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아까 인터뷰하신 예. 파주 쪽은요. 네. 뭐 자유로라든가 이런 데를 타고서 이렇게 서울로 진입을 하거나 시장에 갈 수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뭐 강북권역이라면은 이제 통일로 쪽이라든가 그렇겠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네. 지하철도 상당히 좀 먼 편입니다. 그게 지하철 3호선이라든가 이런 노선이 은근히 꼬불꼬불 좀 돌아가는 노선이에요. 네. 북쪽 구간에서는. 예. 또 그러기도 하고 또 도로망 같은 경우에도 통일로 주변이라든가 구파발이라든가 연신내라든가 불광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사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도로 한 뼘 넓어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거의 뭐 중간에 또 이런 상기 신도시를 더 배치를 하면 네. 교통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물이 섞인 그러한 우려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또 지금 끝자리 0683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보니까 네. 실제로 저희 전화 연결을 듣고 보신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네. 일산도 그렇고 갑자기 내 집값이 떨어지면 누가 화가 안 날까요? 라고 이제 공감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서서 보셨다시피 지금
뛰는 건 강남 집값인데 왜 경기도의 물량 폭탄이냐라는 거죠. 이게 분산 효과도 없을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고 이런 반론이 물론, 있거든요. 이번 2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분들이 많이 좀 화가 나셨을 텐데 팩트는 좀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강남 집값은 좀 심하게 많이 뛰었고 네. 강북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 1.5배 이상 다 올랐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 파주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는데 아시겠지만 그 GTX-A 노선을 작년에 발표할 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분위기가 좋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엔 상당히 이제 뭐 호재를 만났죠. 그쪽 지역이. 그래서 주택가격이 잘 오르다가 요번에 이제 조금 의외의 어떤 뭐 정부 정책이 좀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 나온 거죠. 그쪽 지역 분들한테는. 특히 그 파주운정지구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엄밀히 보면은 그 검단 신도시가 지금 타격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뭐 이제 아직 분양을 안 해서 연합회가 없지만 네. 거기는 그 계양 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한 번 폭탄을 맞고 네. 요번에 이제 부천대장까지 던지니까 뭐 연타예요. 네. 두 개의 폭탄인데 거기는 이제 아직 입주를 안 하셨으니까 이제 주민들이 결성이 안 된 건데 네. 파주운정지구에 대해서 그 지금 도시 그 교통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발표할 때 네. 같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제가 팩트를 하나 정확히 짚을 것은 이게 있습니다. 파주운정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정부가 지금 늦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일산 가자지구 지역 주민들이 일산시하고 고양시하고 파주하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운정까지 가려면요. 네, 네. 가자지구 분들이 거기가 인구가 또 꽤 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좀 통과해서 가자. 운정까지 통과해서 가자고 하는데 파주시에서는 그러면 교통 그 예산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한 8,400억 정도 예산인데 한 2조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 근데 가자지구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죠. 통과했으면 좋겠다. 가는 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이게 타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타협이 되려면 돈 문제죠, 결론은. 그러면 정부가 그냥 깔끔하게 8천억이나 1조 투자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이 바로 연장이 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 GTX-A는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이 있어서 좀 걸리지만 2, 3년 뒤를 보면 또 개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자고속도로가 서울 문산고속도로가 또 생겨요. 그래서 네. 사실 파주운정지구가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던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민자고속도로라든지 GTX-A 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다만 지금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너무 이것 때문에 폭망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파주운정지구가 살기 좋은 데가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강남 집값이 뛰었는데 파주만 죽이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정부랑 좀 타협을 잘 하시고 지자체가 잘 타협을 하셔가지고 지하철 연장 좀 빨리 하고 GTX-A 좀 잘 가게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GTX-A도 지금 늦어진 게 다른 게 아니라 학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라인에. 네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갑자기 교육청에서 교육 영향 평가를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초등학생들이 가는데 뭐 덜덜 올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거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렇게 파주운정지구 주민들의 어떤 뭐 이렇게 좀 하소연을 좀 담아 두셔가지고 좀 더 좀 이 광역 대책에 대해서 교통 대책에 대해서 좀 박차를 좀 가하면 좀 해결이 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너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뭐 논란도 되고 있고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집을 수도권에 많은 저렴하게 풀리는 집을 내 집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전세로 좀 있으면서 좀 상황을 지켜볼 관망할 것인지 그리고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언제쯤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좀 좋을지 조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3기 신도시들을 보면 전부 다 입지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3기 신도시를 청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주택 구매라든가 청약에 이를 때까지는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내가 무주택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어야만 청약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주택 구입은 미루고 이제 오히려 임차라든가 전세를 아마 계속 유지를 하는 네. 경향이 되게 강할 것이 당분간 유지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또 부채질이 또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역으로 따진다면 또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가격과의 차이 부분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갭 투자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그 감안할 내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네. 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수요자분들은 뭐 정부에서 지금 3기 신도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을 안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 부분을 맞춰서 본인의 자산 관리 포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이 되시면 지금 아무데나 가셔도 2, 3년 뒤에는 다 인프라 구축되고 뭐 교통도 좋아질 테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이제 집을 마련하시면 되고 그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파주 운정지구의 이제 교통난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이제 뭐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법인세 면제해줘서 좀 유치를 해주고 네. 교통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면 운정지구 분들도 좋고 또 저 실수요자 분들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도 기대해서 또 파주 운정도 갈 수 있고 3기 신도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을 정부에서 좀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저 국민들한테 좀 좋은 정책을 좀 했으면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끝자리 9184님도 의견을 게재해 주셨는데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무조건 공급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 간접 시설을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토론 최왕수 교수, 한문도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